포토샵은 다들 잘 하시죠? 안 해봤어요? 해보신 분 있으세요? 다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하셨습니다. 옛날에. 자, 그러면 한 분씩 제가 성함 먼저 확인하고. 박서영 사장님, 배성용 사장님, 서훈 사장님, 손명훈 사장님, 그리고 홍진희 사장님, 한경희 사장님. 홍진희 사장님이 아직 안 오셨나요? 오전만. 아, 오전만? 뭐 알고 있거든요. 아, 일이 있으신가 보나. 자, 포토샵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한다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엄청나게 기능이 많은 프로그램인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배울 포토샵은 우리가 글로벌 셀러 입장에서 남들이 올려놓은 이미지를 잘 포장해서 이쪽으로 올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주로 다루는 그런 포토샵이니까 한 번도 포토샵 배운 적 없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맞아요. 가끔 뭐 일러스트레이터다 아니면 그래픽 디자이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제가 오히려 당황해요. 저는 제가 쓰는 글로벌 셀러 입장에서 쓰는 그런 포토샵만 알려드려도 충분히 우리는 다 그 기능을 활용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오늘 같이 포토샵을 배울 텐데 포토샵 배우기에 앞서서 다른 두 가지 프로그램도 같이 먼저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외부에 있는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이제 포장을 또 해서 이제 올릴 텐데 가공해서 제일 첫 번째 픽픽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울 겁니다. 이미지를 캡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캡처를 잘 단축키 몇 개만 눌러서 우리 원하는 이미지를 잘 갖고 오는 방법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 그대로 추출해내는 다운받는 프로그램인 이 패콘에 대해서도 같이 배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제작하고 수정하는 포토샵까지 3시간이 바쁘게 돌아갈 거니까 집중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USB로 폴더 하나 받으셨죠? 거기 들어가 보세요 한번. 그럼 설치 프로그램 폴더가 있을 거고요. 밑에서 세 번째 픽픽 먼저 설치를 해주세요.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네요. 밑에서 세 번째 픽픽 다 동의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픽픽 설치하고 나서 업데이트 할 거냐 물어볼 텐데 업그레이드는 안 한다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 한다고. 아니요. 네, 픽픽. 이렇게. 자, 픽픽은 금방 설치가 됐을 텐데 다시 창업과정 프로그램 폴더 다시 가보세요. 이거 아니요. 그러면 포토샵 폴더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폴더. 맨 위에 포토샵. 네, 어도비 포토샵. 어도비 포토샵에서 맨 밑에 셋업 눌러서 설치를. 제일 위에 포토샵 폴더. 아니요, 창업과정 프로그램. 아직 제일 위에 창업과정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네. 그래서 포토샵, 어도비 포토샵. 제일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셋업 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 눌러주세요. 이거는 설치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같이 픽픽 먼저 설치를 다 했고, 네, 계속 눌러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픽픽에 먼저 옵션을 먼저 같이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픽픽은 설치를 했으면 여기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 화살표 눌러보면 이 픽픽 아이콘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옵션을 누르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화살표 숨어 있는 거 눌러서 이 픽픽 아이콘을 찾아서 그 다음에 옵션. 그럼 이렇게 옵션 메뉴가 뜰 거예요. 자, 다 떴나요? 아니요. 포토샵 말고 픽픽이요.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 클릭, 옵션. 다 들어오셨죠?
오케이. 자, 이제 몇 개 설정을 같이 해볼 겁니다. 뒤에 앉으셔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먼저 체크를 풀어주세요. 맨 밑에 있는 거. 체크 끄셨죠, 이거?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캡처로 넘어가 주시고요. 이미지 파일로 저장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캡처된 이미지를 클립보드에 저장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 캡처 메뉴에서는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파일 이름으로 이번에 넘어가시고요. 원래 이미지 띄어쓰기라고 앞에 있죠? 네. 지워버리시고 %C만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저장하는 것들이 이렇게 숫자로만 붙어서 1, 2, 3, 4, 5, 6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저장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여기 자동 저장 기능 사용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점점점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지정하도록 나와 있죠. 바탕화면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새 폴더 만들기. 그럼 새 폴더가 나와 있을 텐데 그 폴더 이름을 이렇게 픽픽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다 픽픽으로 바꾸셨죠? 그럼 그거 선택해서 픽픽 선택해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픽픽으로 이 위치가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잘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단축키 탭으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 자, 사람들이 편한 단축키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해놓은 설정은 우리 윈도우에서 F7, 8, 9, 10 이거 잘 안 쓰잖아요. 평상시에 F7, 8, 9, 10 눌러본 적도 없죠. 그래서 안 쓰는 단축키 이 하나만 눌러도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나오도록 일단 제 설정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체크 다 풀어주시고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 잘 순서에 맞게끔 한번 똑같이 한번 만들어 주세요. 없음, F10, 없음, 없음 이렇게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설정 오른쪽 클릭 잠깐만요. 다른 데 클릭하셨어요. 네, 다 풀어주시고 설정은 다 하셨나요? 잠깐만요. 네. 다 하고 확인까지 누르신 거죠? 저 오른쪽도 똑같이 하는 건가요? 빨간 선? 아니요. 오른쪽은 제가 그냥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네, 다 되셨으니까. 자, 다른 분들도 다 되셨으면 확인을, 맨 아래쪽에 있는 확인을 이제 누르시면 됩니다. 없으면 다 네, 요거랑 똑같이 하셨죠? 없음 F10. 없으면 FC 없으면 없으면. 네, 똑같이 되셨으면 맨 밑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설정한 거를 잘 되었는지 한번 실제로 캡처를 해볼 거예요. 인터넷 한번 열어주시고요. 다음 단축키를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라고 나. 그래요. 그 체크 버튼 다 풀으신 거 맞나요? 그렇는데. 다 풀고 아니 여기에 안 따라가셨나요? 아 이거 없음이에요? 아까 제가 그 오른쪽 빨간 박스랑 똑같이 하냐 그걸 똑같이 해야 됩니다. 맞아요. 제가 이해를 못했네 질문을. 없음 F10 없음 F7 F9 네. 화면이 안 F4가 아니라 F7이고요. 왜 이럴까요? 다른 건 다 잘하셨는데 취소도 발음이었고
잘 됐네요. 약간 일시적인 에러가 있던 것 아, 같습니다. 네. 한번 아마존에 들어가서 한번 이미지 캡처하는 거 같이 해보죠. 자, 다 되신 분들은요, 아마존닷컴 한번 들어가 주세요. 아마존닷컴. 아마존에서 확인 누르시면 네, 됩니다. 눌렀는데 반응이 없죠. 네. 이게 왜 그럴지 모르겠네요. 근데 요걸 닫으면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약간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돼 있죠? 다른 것들도 잘 하셨네요. 이렇게. 아마존닷컴에서 제품 하나 골라보세요. 이미지를 다운받을 만한. 네, 아마존에서 제품은 아무거나 한번 선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골라볼까요? 저는 제품 상세 페이지까지 아무거나 제품 골라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마존에서 직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 없으세요? 앞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될 게 구매 대행인데 사장님 거라도 한번 사보세요 나중에. 자, 이미지 먼저 다운받는 거 같이 해볼 겁니다. 제가 앞으로 먼저 해볼 테니까 자, 봐주세요. 자, 요 사이즈 정사각형이죠. 먼저 제가 한번 캡처를 해볼 겁니다. F7, 8, 9, 10 중에 F7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F7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거 설정을 제가 안 껐군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으면 자동으로 바탕화면에 저장이 픽픽 폴더에 됐죠, 이렇게. 네. 사장님들 하면 아마 띵동 소리 나면서 캡처가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네, F7 눌러서 그럼 마우스 모양이 십자가로 바뀔 거예요. 드래그를 쭉 하시면 그 사이즈만큼이 캡처가 될 겁니다. 바탕화면에 픽픽 가보면 잘 됐죠? 저 F7 그게 안 먹어요? 네. 그럼 펑션 누르면서 F7을 해볼게요. 펑션 F7은 되죠? 네. 이 HP 노트북에 예. 이 펑션 기능이 더 우선순위 돼서 아마 설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죠. 마우스를 안 갖고 오셔서 좀 불편하시죠? 아, 전쟁터 나오는데 총을 놓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바탕화면에 픽픽 가보시면 가보면 돼 있어요. 네, 돼 있는 거죠. 자동 저장 아까 해놨으니까. 그러면 001 예, 있구나. 하셨죠. 그렇죠. 얘를 제가 네. 하면 띵동 하면서 바탕화면에 픽픽 가보면 그 밑에 네. 잘 됐죠. 그렇게 드래그 한 사이즈대로 캡처가 됩니다. 사실 문제 없으시죠? 네. 두 분 다 되시죠? 자, 이번에는 아까 제가 캡처한 영역은 요만큼이에요. 근데 같은 사이즈죠. 또 드래그를 하자니 귀찮아요. 옆에 있는 F8을 누르면 캡처가 된 거예요. 지금 요만큼, 이 화면에 요만큼 영역이 똑같죠. 위치가 똑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반복해서 캡처하는 화면이 나온다면 F8을 누르면 캡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888. 자, 그럼 바탕화면에 가보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캡처한 사이즈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캡처가 됐죠. 이렇게 같은 영역을 반복해서 캡처하는 게 F8이에요. 간단하죠, F7, 8. 아마 영역을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F8을 했었으면 이렇게 바뀌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위치를 아까 드래그 했었으니까 이거 하신다면 다시 영역을 다시 지정해 보죠. F7로 다시 정사각형 쭉 드래그 해보세요. 그렇죠.
됐고 그 세 번째 거 눌러보시고 이번에는 F8만 누르면 되죠. 그 밑에 것도 내려서 F8 이런 식으로 쭉 쉽게 되죠 이제. 사장님도 이해 다 하셨죠? 네. 오케이. 자,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으시셨죠? 네.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건 F7이겠죠. F8은 위치가 똑같고 이런 이미지만 바뀐다. 이런 상황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상황이 맞춰진다면 이렇게 F8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F9를 배워볼게요. F9는 어떨 때 쓰냐면 자, 같은 네모 사이즈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근데 위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네모난 사이즈 하나, 예를 들어서 300에 300을 미리 내가 확보해 놓은 다음에 옆으로 옮겨서 300에 300 클릭, 300에 300 클릭, 클릭. 이렇게 하면 금방금방 이미지는 확보할 수 있겠죠. 자, F7로 먼저 이미지 사이즈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드래그 하니까 몇 픽셀이라고 나오나요? 여기 나오죠. 대충 315에 330 뭐 이렇게 대충 제가 사이즈를 쟀고요. F7로 먼저 사이즈 이렇게 확보한 거예요. 그 다음에 F9. 자, 여기 네모가 나왔는데 이 네모 사이즈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ESC 눌러서 315에 330. 자, 그럼 아까 같은 사이즈가 나오죠. 이렇게 이동해서 클릭, 이동해서 클릭 이렇게 해주면 금방금방 이미지를 캡처할 수가 있겠죠. 위치가 달라지는 거에 내가 기준이 되는 네모 사이즈를 확보해 놓고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F7로 먼저 해보시고 그 확보된 사이즈를 F9 눌러서 ESC 자, 이것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내려가 봐서 같은 네모가 사이즈가 반복이 되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F7로 먼저 자, 한번 드래그 해보세요. 하고 마우스 놓지 마시고 167, 170 하고 이제 마우스 놓으세요. 이제 F9 누르고 ESC 눌러서 167, 170 밑에는 170 그냥 쓰면 되나요? 네. 그렇게 확인 누르시면 네모 사이즈가 이제 확보가 됐죠. 네. 옆으로 이동해서 클릭. F9 옆으로 또 이동해서 클릭. 이런 식인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되잖아요. 하고 이 사이즈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네, 다 잡아야죠. 2, 4, 1, 3, 7. 그렇죠. 그 다음에 2, 2, 9, 3, 6, 3. 20363 F9 ESC ESC? 네. 20363 이런 식으로 확인 눌러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누르면 된다요? 네, 맞습니다. 자, F7, 8, 9 쉽게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건 F7이에요. 기준이 되는 사이즈를 먼저 우리가 이미지 확보하는 게 기본이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미지 같은 사이즈로 이런 상황에서만 F9가 나오겠죠. 많이 F7과 짝꿍이 돼서 7, 8, 9 이렇게 지금 같이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F10인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활성화된 윈도우를 캡처한다. 이건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제일 앞에 뭐가 떠 있어요? 메모장이 떠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지금 뭐가 떠 있어요? 계산기가 떠 있죠. 내가 캡처하고 싶은 화면은 계산기 화면이에요. 그때 F10만 누르면 끝이에요. 제일 앞에 계산기가 떠 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제일 앞에 메모장 화면을 캡처하고 싶어요. 메모장을 제일 앞에 띄워놓고 F10 누르면 끝이에요. 제일 앞에 띄워놓은 그 화면을 캡처한다. 그게 F10입니다. 마찬가지로 픽픽 폴더 가보면 이렇게 계산기 화면, 메모장 화면 그대로 캡처가 된 게 확인이 되죠.
자, F, 7, 8, 9, 10 다 배웠습니다. 이거는 픽픽에서 쓰는 단축키들이었고요. 이번엔 패쿤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단어를 크롬,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확장 프로그램인데 크롬에 설치하는 확장 프로그램이고요. 검색하신 다음에 설치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FATKUN 이렇게 FATKUN 크롬 웹스토어라고 나오는 그 링크 들어가서 크롬에 추가까지 해주시면 돼요. 제일 위에 패쿤 일괄 다운로드 이미지라고 나왔죠? 그거 들어가서 구글에서 치셔야죠. 네. 일괄 다운로드 이미지. 예, 맞습니다. 새로운 여기서 크롬에 추가 하고 확장 프로그램 추가까지. 예, 맞습니다. 크롬에 추가, 확장 프로그램 추가. 자, 크롬을 평상시에 그래도 써 보셨죠? 예, 크롬을 내가 이 노트북뿐 아니라 내 데스크탑 뭐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같이 유지하고자 한다면 거기 동기화 할 거냐고 물어볼 때는 동기화를 해 놓으시면 내 구글 계정이랑 연동해서 다른 데스크탑도 다 연동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구글 계정으로 연동을 한 번만 해놓으면 다 동기화가 돼요. 자, 요 패콘 설치를 했으니까요. 요 도형 모양, 도형이라고 해야 되나? 블록 모양. 요 아이콘 눌러보시면 지금 우리가 설치한 확장 프로그램 리스트가 나와요. 패콘을 요거 앞쪽 모양 눌러서 고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자주 쓸 확장 프로그램들은 요 저 블록 모양을 눌러서 요 상태 열린 상태. 옆에 블록 모양 눌러서 요거 고정해주는 앞정이 있죠. 네, 그거 해주시면 딱 옆에 고정이 됐죠. 그 밑에 패콘 네 이거 여기 체크. 그거 봤어요. 거기 체크. 되셨어요. 요게 블록 모양이죠. 이렇게 눌러놓으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라도 이렇게 몇 개의 확장 프로그램 추천드릴 텐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쉽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 패콘의 아이콘이 이제 생겼을 거예요. 이거 오른쪽 클릭해서 옵션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미지하고 밑으로 화살표 있는 게 그 패콘의 아이콘입니다. 요 아이콘 찾으시면 돼요. 다 찾아서 들어오셨죠? 영어로 막 페이지 막 나오죠?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것만 체크를 풀면 됩니다. 다운로드 바이 드래깅 이미지만 체크를 풀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우리가 바이마마 할 때 좀 충돌이 돼서 이 기능은 안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활용을 할 겁니다. 네, 세 번째 것만 그냥 세 번째 것만 크시면 됩니다. 번역을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자, 이제 그 설정을 이제 닫으시고요. 아까 아마존 상품 있죠? 단축키 한번 Alt Z를 눌러보시면 아까는 우리가 일일이 추출을 했지만 어떤 효과가 되는지 이거 닫으셔야 이제 이 설정창 지금 요 보고 계신 설정창 닫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마존으로 다시 가셔서 자, 거기 안에 있던 모든 이미지가 지금 한 번에 추출이 됐죠. 해상도 얼마나 큰지 보이시죠? 2,000 뭐 1,000짜리 사장님 상품 페이지 가셔야죠. 아, 터치가 안 되고 여기 터치가 되다 보니까 상품까지 골라서 상품 페이지에서 Alt Z 네, 이렇게 상품 고르셨으면 Alt Z 네, Alt Z 자, 그러면 그 페이지 안에 있던 모든 이미지가 지금 다 추출이 된 거예요. 원래 이런 식으로 중국어. 요 패쿤의 개발자가 중국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가 나오는데, 네.
뭐 데이터를 우리 그렇다고 뭐 해킹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저도 몇 년째 잘 쓰고 있습니다. 저도 Alt-Z로 추출을 해봤고요. 자, 그런데 제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패브릭, 블랙 옵션마다 이렇게 이미지가 구분을 해서 쉽게 다운을 구분해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놨네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이렇게 옵션별로 추출도 해줍니다. 제가 다운받고 싶은 거는 요 그레이 패브릭만 다운받고 싶어요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사장님들도 막 수십 개 이미지가 있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안 보겠어요. 안 보고 나머지만 다운받고 싶어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을 먼저 해보세요. 클릭만 해주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비활성해 준 거죠. 상단에 보시면 토글, 이게 반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남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 다수 중에 소수만 클릭한 다음에 토글하면 요 반전한다. 이거 이해 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해봐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폭, 신장 여기 보이시죠? 앞에 있는 동그라미, 뒤에 있는 동그라미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 이거보다 작은 이미지들은 안 볼 겁니다. 필터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즈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내가 여기에 노출하고 싶어요 하는 필터 기능이에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요 필터는 보통 한 500 정도 이렇게 근처로 왔다 갔다 하도록 한 500 정도로 이렇게 좀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옮기셨죠, 이거 동그라미.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를 좀 하다 보면 요 뒤에 있는 동그라미를 앞에 해버리세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큰 거를 안 보겠습니다. 큰 거 안 보면 확인되는 이미지가 없어져 버리죠, 그죠?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항상 요 뒤에 있는 동그라미는 끝까지 맨 끝에 있도록 이거는 바꿀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일부만 선택해서 토글하는 기능 해봤고요. 그 다음에 폭, 신장 좀 필터해서 요거 500 사이즈 이상인 것만 보도록 지금 다 따라오신 거 맞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다운을 받겠습니다. 여기 리네임 쪽에 보시면 연필 모양 보이시죠? 한번 눌러보세요. 리네임 옆에 있는 연필. 자, 그러면 막 사람들 기준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픽 언더바 되어 있죠? 네. 요 상태죠? 네. 자, 요거를 눌러서 활성화를 이제 해줄 거고요. 자, 픽 언더바 대신에 저는 의자니까 그레이 컬러 의자니까 그레이, 패브릭 이런 식으로 제품의 이름을 이미지의 이름을 나만의 이렇게 고유 명사를 넣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냥 A1 만드셔도 되고요. 사장님이 구분하는 혹은 제품의 모델 넘버 같은 걸로 넣으셔도 되겠죠. 중간에 저는 점을 찍었습니다. 요 뒤에 있는 요 괄호들 보이시죠? 얘들은 바꾸는 값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숫자대로 다운 받을 거고요. 뒤에 확장자는 JPG나 PNG나 이미지 확장자로 바꿔주세요. 이런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일이 없습니다. 요거 입력하실 때 주의사항은 한글이 안 먹어요. 여기에는 깨져버립니다. 한글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자, 다 설정하셨나요? 이제 요 X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자, 제 거 기준으로 그레이 패브릭 점 1, 2, 3, 4, 5, 6 이렇게 저장이 되었네요. 자, 한번 요거 화살표 눌러서 폴더 열기까지 해보세요. 창이 뜨는데 창이 떠요? 요거는 다음부터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체크하시고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다운받은 이미지를 바로 열어지도록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건 끌게요. 네, 옵션 설정. 다운로드를 삭제. 방금 자동으로 여는 거를 껐어요. 네. 자, 이미지 다운받은 거 폴더까지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파일이 열렸는데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폴더가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자, 얘들은 항상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로 설정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거 뭐 바탕화면을 옮길 수 있나요? 당연히 옮길 수는 있지만 페쿠는 기본적으로 크롬의 다운로드 경로 그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 안에 이렇게 폴더가 오늘의 날짜로 있을 겁니다. 이거 굳이 찾는데 어려움 겪지 마시고 항상 다운로드 안에 있습니다. 자, 해상도도 고해상도니까 나쁘지 않죠? 좋죠? 저만 좋나요? 다 좋으시죠? 나중에 온라인에 경쟁자들 보면 해상도 막 깨져 있는 거 그건 다 캡처한 건데 우리는 캡처보다 사실 효율은 이게 훨씬 좋겠죠. 시간도 단축이 되고 1600에 1600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요? 캡처한다면 절대 확보를 못합니다. 얘가 올려놨던 원본 이미지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고해상도 이미지를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같이 배웠어요. 자, 요 페쿠는요. 지금 만약에 제품이 자, 이 의자 이제 난 끝났어 하면 이 창을 닫으셔야 돼요. 또 다른 제품에 대해서 또 Alt Z 누르는 상황이 온다면 새롭게 열렸던 그 창은 닫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서로 충돌이 나니까 그 점만 주의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거고요. 자, 페쿤 단축키는 뭐였나요? Alt Z였어요. 자, 요 페쿤을 한 번 더 다른 사이트에서 한번 해볼게요. 뭐에서 해볼까? 코스트코에서 한번 해볼까요? 코스트코닷컴. 미국의 코스트코 다 아시죠? 한국에도 들어와 있죠. 대형 마트 체인입니다. 아마존에는 엄청 쉽게 이미지가 추출이 됐는데 코스트코는 어떨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죠. 코스트코닷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품 페이지까지 들어가신 다음에 Alt Z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Alt Z 눌러보면 이미지 잘 다운이 되나요? 잘 되네요. 여긴 잘 되네요. 대신 옵션별로 막 추출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거기 안에 있는 우리가 영역 설정해 놓은 이미지, 범위 안에 있는 이미지만 잘 추출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잠깐 앞에 봐주세요. 제 거 이미지 숫자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세 개죠. 근데 추출된 이미지가 우리가 필요한 이미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거는 그 페이지 안에 있던 다른 이미지들이었어요. 그럼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은 여기 숨어 있는 얘들을 자, 클릭해서 넘기고 하면 이렇게 로딩을 한 거죠. 로딩한 다음에 Alt Z를 다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오죠. 1200짜리가. 네, 그러면 680 이상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거 선택한 다음에 늦게 나오네요, 애들이. 이렇게 해서 톡을 하면 우리가 필요한 3개만 딱 남게 되는 거죠. 숨어 있는 애들이 있다. 그거를 아마존 말고는 잘 추출을 못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확대한 다음에 로딩을 다 하고 나서 Alt Z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까 건 닫아야 되네. 아까 건 닫으라고 말씀드렸죠. 네, 아까 건 닫아야지 서로 충돌이 안 된다. 다시 코스트코 가서 제품 하나 고르신 다음에 잘 되세요? 네, 그렇죠. 확대한 다음에 하니까 600
600짜리도 있고 1200짜리도 있으면 이거 쓰면 되겠죠? 그러면 600 이상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다운을 얘도 필요 없으니까 조금 더 해보세요. 아, 가끔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아마 똑같이 1200짜리일 거예요. 얘들이 다. 네, 요 680으로 나와 있는 애들은 실제로는 1200짜리인데 보여지는 게 저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장님도 되셨나요? 여기가 아니라 상품 페이지까지 들어가 주셔야겠죠. 상품 페이지까지 가서 여기 안에 있는 두 개가 막 그냥 Alt Z 누르면 다 나왔네 한 번에. 다 나오기도 하고 숨어 있기도 한데 만약에 숨어 있다면 확대하고 제출해야 된다. 잘 되셨나요? 오케이. 끄고 여기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막 숨어 있는 애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확대해서 하나씩 로딩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Alt Z를 눌러야지. 여기 약간 노란색 이미지가 아직 안 나왔었죠? 조금 걸리겠죠? 나왔죠 이제. 이렇게 로딩을 다 해놓고 Alt Z를 누르면 숨어 있는 애들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사장님도 이해 다 되셨나요? 여기 가시거든요. 네, 얘들 클릭해서 요 자체를 클릭해서 아예 최대화로 이렇게 로딩을 아예 풀로 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넘겨서 그렇죠. 이렇게 다 로딩 한 다음에 Alt Z 하는 거. 자, 요 페쿠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제 거 기준으로는 노트북으로 바꾸면 되겠죠? 랩탑으로 바꾼 다음에 다운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노트북 그 다음에 다운로드하면 노트북.123으로 저장이 된 게 확인이 되죠. 고해상도니까 깨져 보이지도 않고. 자, 앞으로 다른 데서 있는 이미지들을 우리가 쉽게 다운받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이제 사장님들 올리는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1000픽셀 정도는 그냥 쉽게 확보할 수 있겠죠. 사장님들 상품 페이지가 깨져 보인다 하면 잘 못 따라가신 거니까.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럼 요청을 닫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Alt Z 한번 해보세요. 가끔 에러가 납니다. Alt Z. 이제 나왔죠 다시? 나왔죠 이제? 오케이. 자, 벌써 두 개를 배웠어요. 1시간도 안 끝났습니다. 사장님들이 첫 시간을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는데 요 2교시인 오늘 포토샵은 최대한 사장님들 피곤하실 텐데 빨리 돌아가실 수 있게 같이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저장 위치는 내 PC에 다운로드다. 다운로드 하면은 어디에 저장돼요? 아까 다운로드 거기에 저장돼요? 네, 다운로드 폴더 안에 해당 이렇게 도메인 주소라든지 아니면 그 상품명으로 폴더가 하나 생겨요. 그 다음에 그 폴더 안에 내가 지정한 파일명 .123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다 교재에도 똑같이 해놨습니다. 자, 지금 아마 포토샵이 다 설치가 되었을 거예요. 자, 우리 윈도우 키 눌러보면 여기 이렇게 그 시작 메뉴가 나오죠. 거기 안에 포토샵이라고 아마 안 보인다면 바로 포토샵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포토샵을 이렇게 밑에 여기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해놔서 여기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그거 클릭하시고 자, 제가 설치해드린 요 포토샵이 그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안 깔려요. 숨겨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포토샵은 한번 실행하신 다음에 이걸 꾹 눌러서 아니면 오른쪽 클릭해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이 맨 밑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 오케이. 작업 표시줄에 고정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박세영 사장님 말고는 포토샵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실행을 안 해보신 거 맞죠, 다들? 네.
포토샵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맨 위에 메뉴바가 있어요. 메뉴, 말 그대로 메뉴예요. 이거는 네, 다양하게 파일, 편집 뭐 이렇게 저장한다면 파일에 저장 눌러도 되고요. 그죠? 쉽게 메뉴에서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맨 위에 이렇게 있는 건 동일하죠. 맨 왼쪽에는 툴박스가 있어요. 여기 뭐 텍스트를 만약에 쓴다면 T 누른 다음에 클릭해서 텍스트를 타이핑하면 되겠죠. 네모를 그린다면 사각형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사각형 그려도 되고요. 자, 이런 툴을 선택함에 따라서 옵션 바는 자동으로 그의 툴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써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까만 화면이 작업 화면입니다. 너무 까맣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설정을 같이 만지면서 약간 회색빛으로 바꿀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다양한 패널들이 있어요. 얘들은 껐다가 켰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패널을 초대하고 다시 퇴장시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은 요 레이어라는 개념이에요. 한 층, 두 층 쌓을 때 그 레이어예요. 자, 제가 포토샵에서 이게 작업 화면에다가 빈 1000 곱하기 500픽셀짜리를 하나 이렇게 빈 도화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 네모를 그렸습니다. 그 위에다가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지금 몇 층까지 쌓아졌나요? 네. 빈 도화지였고 그 위에 하얀색 네모를 그렸고 텍스트를 그렸어요. 만약에 내가 나는 뒤에 있던 요 층을 위로 옮길 거야. 사실 현실에서 1층, 2층 쌓는 그 건물을 순서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디지털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 자, 다시 맨 위에 이번에는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그럼 요 뒤에 있는 글씨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대로 이미지로 딱 저장을 했다고 하면 요 모습만 우리는 볼 거예요. 이게 바로 포토샵의 기본 핵심이에요. 그냥 1층, 2층, 3층, 4층 쌓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이미지 저장하면 그것들이 최종 우리가 보고 있는 요 화면 그대로 저장을 한다. 근데 포토샵은 편집에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냥 파일에 저장을 누르면 포토샵 버전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포토샵에서 편집할 수 있는 버전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저장도 하겠지만 내보내기까지 해야 돼요. 어떻게? 이미지 파일로 내보내기 하는 거죠. 이렇게 포토샵의 기본 원리만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설정만 한번 해보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포토샵 다 실행을 하실 텐데 파일, 옆에 있는 편집 맨 밑에 환경 설정 보이실 거예요. 그죠? 여기 옆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눌러보세요. 여기 표준 화면 모드를 중간 회색으로 바꾸시고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화면 모드 옆에 중간 회색. 요거를 중간 회색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저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한번 해보죠. 새로 만들기. 자,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 때 기본 단위가 픽셀인 거, 픽셀은 어디서 들어보긴 했죠. 몇 픽셀짜리 이미지냐 뭐 이런 거 들어보긴 했을 겁니다. 여기 안에 구성을 하고 있는 점점점 이 하나가 이 픽셀이에요. 자, 이미지 도화지 크기를 한번 1000 곱하기 1000짜리로 한번 만들어 보죠. 픽셀로 바꾸시고 폭은 1000, 밑에 높이도 1000. 그 다음에 맨 밑에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화지 하나가 나왔죠. 제가 혹시 너무 빨리 나가는 거 아니죠? 다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오케이. 어려워요. 나왔죠, 이제?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 이렇게 놓으시고 우리 10분 뒤에 시작할 테니까 기지개도 키시고 찬바람도 한번 쐬시고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자, 2교시 포토샵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건 연습장이에요. 여기에다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 제일 기초적인 것만 먼저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T라고 써 있는 게 텍스트 툴이에요. T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 옵션 바가 지금 바뀐 거 보이세요? 폰트를 지정해서 미리 클릭할 수가 있고요. 크기, 컬러까지도 미리 지정해서 이제 앞으로 여기다가 텍스트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원하는 폰트는 자, 이 폰트를 한번 설정해 봤고요. 크기는 자, 36. 사람들이 원하시는 형태대로 클릭하시면 되는데, 자, 컬러 클릭할 때 이 컬러 한번 눌러보세요. 컬러 눌러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먼저 보이는 요 바가 컬러의 톤입니다. 그 다음에 명암도를 얼마나 할지. 자, 만약에 핑크색에도 다양한 핑크색이 있어요. 진한 핑크색, 연한 핑크색. 그래서 선택을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톤을 찍으신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정도의 밝기로 할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그게 최종적으로 컬러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요, 본문에다가 마우스를 찍고 이제 사람들이 입력하는 텍스트는 도메인 주소 우리 다 만드셨던 거 있죠? 도메인 주소를 한번 넣어보세요. 36 폰트로 했는데 좀 작네요. 좀 이따가 키워보겠습니다. 글씨 안 나오죠? 글씨가 안 나와요? 네. 본문에 클릭 딱 하셨죠? 너무 작게 하셨나? 아니면 하얀색으로 하셨나? 하얀색으로 하셨네요. 바뀌었구나. 어째 바뀌었네. 하고 여기다 이 밝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 네, 그 다음에 타이핑 다시 해보세요. 조금 PC가 좀 속도가 느렸는데. 느려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옮겼는데 반응이 좀 느린 건가? 다시 타이핑 해보세요. 입력을 했는데 점만 나와요? 사장님, 제가 픽셀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아마 새로 만드실 때 센티미터, 1000픽셀이 아니라 1000cm로 만드신 게 아닐까요? 그렇죠. 기본 단위가 픽셀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래서 뭐 깨알같이 나온 거였습니다. 당연히 실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닫아버리겠습니다. 다시 T 글씨 찍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이렇게 1층을 텍스트로 한번 쌓아봤는데 생각보다 36 폰트가 커요, 작아요? 작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텍스트 상태니까 말 그대로 이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폰트를 바꿔주면 커지겠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건 평상시에 워드나 한글에서 이렇게 폰트 텍스트를 드래그한 다음에 폰트를 키운다. 평상시 하던 방법이죠, 이거는. 잘 72로 했는데도 사실 좀 작죠. 그러면 여기 72 대신에 이걸 지우고 내가 원하는 뭐 150 폰트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직접 타이핑을 해서 150.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이네요.
편집이 끝났잖아요. 아직까지 깜빡깜빡 하는데 이거를 자, 항상 포토샵의 기본 동작은요. 자, 뭔가 작업이 끝났으면 이동 도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얘들이 우리의 인부라고 생각하고 니네 이제 일 끝났으니까 1층 작업 다 끝났어. 자, 이동해서 쉬어. 그게 이동 도구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깜빡깜빡 하던 게 없어졌죠? 이동 도구는 말 그대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이동 도구입니다. 옮기다 보면 딱 십자가가 그려지는 순간이 정중앙이라는 거예요. 까만 블랭크가 계속 되게 깜빡깜빡 잘못 만진 건가? 뭐 지금 문제 없죠? 문제 없는 거. 이게 깜빡깜빡 하는 거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영역인 거고 맨 앞에 있는 거는 여기서 시작점인 거고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동해. 네, 인부들을 이제 쉬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 작업이 끝났으면요. 한 150폰트로 한번 만들어 보죠. 오케이. 됐죠? 자, 이제 인부들 쉬어라. 이동 도구. 네, 끝이. 이제 이동을 쉽게 해서 정중앙으로 옮기다 보면 딱 십자가 그려지는 순간이 정중앙 여기가 이렇게. 자, 이렇게 텍스트 하나 쓰고 이동 도구 2개 배워봤습니다. 근데 이 텍스트 모드에서의 텍스트 크기 변경은 아까 드래그한 다음에 이미 그 위에서 바꿨지만 지금 현재 하나의 레이어로서 텍스트가 하나 1층 쌓았죠? 네. 맨 밑에는 그냥 0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텍스트 한 층을 쌓았습니다. 이 레이어 개념에서의 이미지의 요 형태의 크기 변경은 컨트롤 T라는 거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T. 자, 그러면 사이즈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요 테두리가 나오죠. 요거를 한번 이렇게 끌어보시면 드래그 해보시면 쉽게 사이즈가 바뀌죠. 아깝게 쉬우세요? 이게 쉬우세요? 아까 텍스트에서 크기 변경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쉽죠. 이거는 편집 모드가 끝난 상태에서 말 그대로 이동 도구 해놓은 상태에서 요 1층을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T 하면 사이즈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작업이 끝나면 이동 도구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 컨트롤 T는 이렇게 사이즈 변경도 쉽게 할 수 있지만 회전도 됩니다. 요 네모난 거 바깥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어 있죠. 화살표로. 이 상태에서 돌리면 돌아가요. 각도가. 말 그대로 트랜스폼 할 때 그 T예요. 영화 트랜스포머. 네, 없어지고요. 말 그대로 작업은 끝난 거고 컨트롤 T 다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네모난 거 바깥으로 이동해서 요 화살표를 이동을 시켜 보시면 각도가 살짝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틀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되셨나요? 안 돼요. 사장님, 제가 앞에 보여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컨트롤 T,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자, 지금 인부들한테 작업을 다시 시켜버리는데 이동 도구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해야 됩니다. 이 다음에 그렇죠. 살짝 돌려보시면 돌아가죠. 네. 항상 작업이 끝나놓은 상태에서 요거는 하나의 레이어 개념으로서 이제 이거를 편집을 하는 거라서 작업이 끝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동 도구 클릭하신 다음에 작업하는 게 컨트롤 T입니다. 오늘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T 하나밖에 안 알려드릴 거예요. 단축키는. 쉽죠? 자, 포토샵에서 자, 컨트롤 T 뭐라고 했어요? 크기 변경도 되고
네, 크기 및 크기 변경 및 회전되는 이런 말 그대로 편집을 할 수 있는 마법의 도구다. 오늘 컨트롤 T 하나밖에 안 배울 거니까 다음에 제가 나중에 바이마 리스팅 할 때 이거 크기 변경 어떻게 했죠? 컨트롤 T가 나오도록 열심히 연습을 집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이동 도구 눌러서 작업을 완벽하게 끝내 놓고요. 또 한 층을 쌓아보죠. 네모난 거 사각형 도구 한번 눌러보세요. 사각형. T 밑에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요것도 한번 먼저 옵션 바 색칠을 저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 대각선이 뭘까요? 투명색이다 이거예요. 색깔이 없다. 자, 요거 눌러 사람들도 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사선된 거 보면 이건 색깔이 없다 하는 거고요. 나는 요 다양한 요 컬러 모양 눌러서 또 한번 다른 컬러들을 골라줄 수도 있겠죠. 네모난 거에 색깔을 저는 밝은 노랑으로 해보겠습니다. 확인. 그 옆에 있는 건 획은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테두리는 없애볼게요. 테두리는 없앤다. 대각선으로 사선인 거 클릭하시면 획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도화지에다가 네모난 걸 한번 그려봤어요. 덮었습니다. 도메인 주소 입력했던 걸 덮어버렸어요. (2층을) 지금 쌓아준 거예요. 이것도 작업이 끝났으면 이동 도구 눌러서 인부들을 이동시켜서 쉬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1층 도메인 주소 입력했던 T 레이어 생겼고요. 2층에 사각형 레이어 생겼을 겁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다시 한번. 자, 색깔이 안 입혀졌어요.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자, 사각형 도구 클릭한 다음에 색칠을 요거 눌러서 원하는 색깔로 제가 이번에는 밝은 녹색으로 확인. 그러면 밝은 녹색이 지금 적용이 된 거고요. 획은 없앴습니다. 테두리를 없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사각형을 그린 겁니다. 다 됐으면 이동 도구. 레이어가 사장님 모니터 해상도가 낮아서 안 보여서 좀 올릴게요. 레이어가 중요하니까 내가 선이네요. 아무래도 요거에 사각형 도구가 맞는데 문제가 없어야지 되는데 이제 됐죠. 아까 그냥 뭔가 클릭을 딱 해버리신 것 같아요. 네, 드래그하기 전에. 네, 됐습니다. 이동 도구. 지금 여러 개가 생겼어요. 7을 없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개 요거 생겼어요. 딜리트 눌러서 지워줄게요. 다시 위에 거 눌러서 딜리트. 자, 7이 지금 이 상태로 네. 사각형 하나 더 있네요. 네. 또 지우고. 이거 이렇게 누르고. 원하는 색깔로 지금 고르셨고요. 예.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안 해요? 아니요, 이거는 예. 다시 이거 클릭 다시 해보세요. 네, 클릭하셨고 획을 네? 획, 이거요? 획, 그 옆에 이거요? 네, 그 클릭해서 아. 획을 없앤 겁니다. 이렇게 하는구나. 네. 그 다음에 여기 밥 끝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아니라 ESC 드래그를 해보세요 이제. 그렇죠. 대충 그냥 이렇게 되죠. 그냥 색깔이 있는 건데 PC가 느려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그럼. 이동 도구 클릭하시면 아마 됐죠. 아. 늦게 반영이 됐네요 색이. 가끔 그런 PC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입히는 네,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미 사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 모양에서 바꾸시면 돼요. 모양에서 왜 반응이 없니? 색깔을 원하는 색깔이라는 파란색, 밝은 파란, 이건 보라게 해야 되네. 요거를 하겠다 하면 바뀌죠. 네. 그래서 만든 다음에도 이동 도구 클릭해서 작업을 끝내놓은 다음에 아까 컨트롤 T가 다 끝내놓고 레이어 개념에서 하듯이 그 옆에 쪽에 이렇게
아까 는 레이어를 클릭하고 컨트롤 T를 했으면 지금은 여기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만든 다음에도 테두리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1, 2층 그리는 거 문제 없으셨죠? 자, 그러면 1층에서 2층 바꾸는 거 한번 해보세요. 1층을 꾹 눌러서 위로 드래그를 해서 이쪽쯤에 옮겨 보다 보면 파란색 두 줄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마우스를 놓으시면 1층에서 2층으로 옮기다 보면 두 줄이 나오죠? 놓으면 이렇게 1, 2층을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에서 더 위로 그쵸? 놓으시면 되죠. 반영이 다시 이동도구 누르면 아마 될 것 같아요. 되죠? 사장님 한번 마지막에 이동도구까지 최종 버튼을 누르시는 걸로. 이게 좀 더 느린 것 같아요. 제 거 노트북이 좀 느린 거 아닌가요? 다른 분들은 다 문제는 없는데 이게 좀 느리죠. 조금 그렇네요. 이게 느릴 정도의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닌데 8세대 i7이면 엄청 좋은 편인데 호환이 조금 문제가 있나. 자, 어쨌든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컨트롤 T에서 사이즈를 이렇게 느리고 줄이고 해봤잖아요. 저는 한번 세로로만 이렇게 늘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도메인을 클릭하고 컨트롤 T, 이걸 세로로만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그냥 비율대로 늘어나죠. 이거는 Shift를 누르면서 이렇게 하면 세로로만 늘어납니다. Shift. Shift를 누르면서 하면 가로로도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비율대로 원래 늘어나는 게 기본이지만 Shift를 누르면서 하면 그 비율을 깨고 내가 원하는 비율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Shift를 누르면서 마우스 휠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위아래가 엄청 빠르게 움직이죠? 네. 그러면 컨트롤이랑 Alt도 있지 않을까? 컨트롤은 확대 축소. Alt는 확대 축소고 컨트롤은 좌우로 이동을 합니다. 좌우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Alt가 확대 축소. 자, 이거를 다 기억하자면 사실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뭔가 누르면서 이걸 조절하면 뭔가 됐었는데 그 기억만 있으시면 돼요. 어렴풋이. 나중에 확대 축소는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Alt 누르고 확대를 해보고 컨트롤 누르고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리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망쳤다고 생각할 때는 다시 되돌리면 되니까 망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연습장일 뿐이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창이라고 있죠. 맨 위에 창 누르시고 작업 내역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지금까지 했던 우리 작업들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배성용 사장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노트북이 좀 느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한지 모르고 사각형이 많이 그려졌죠. 그죠? 이걸 일일이 이렇게 한 개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우고 해도 되겠지만 내가 사각형 도구 입력했던 자체를 무효화하겠습니다. 한 번에 무효가 되죠. 망쳐도 다시 되돌릴 수가 있으니까 포토샵이 편집할 때 제일 좋은 도구인 이유가 이거예요. 작업을 무효화 시킬 수가 있는 거고 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1, 2층을 쌓아봤는데 뭐 지금까지 따라오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죠? 네, 정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어려움이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지금 레이어 1, 2층을 쌓았는데 요 2층 있죠. 사장님들 입력했던 텍스트 한번 오른쪽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양한 메뉴가 나왔죠. 제일 위에 있는 혼합 옵션을 한번 눌러보세요. 혼합 옵션. 자, 지금 이건 레이어 단위에서 지금 그러니까 즉 1,
1층, 2층 이렇게 이런 레이어 단위에서 이 레이어 자체의 스타일을 편집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지금 문자 레이어에 스타일을 주겠습니다. 어떻게? 그림자 효과를 줘보고 싶어요. 그럼 그림자가 약간 있는 것 같죠? 근데 디테일하게 그림자를 뭐 이렇게 이쪽 각도로 한다든지 이쪽 각도로 한다든지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글씨를 클릭해 보시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각도 조절 되죠 지금. 크기도 거리도 조절을 하면 그림자 느낌이 살죠. 그림자의 불투명도를 옅게 주면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네. 이런 식으로 실제 그 메뉴에 들어가서 편집해서 디테일한 편집은 해당 글씨를 클릭해서 각각 이렇게 편집을 주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많이 쓰는, 텍스트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스타일만 몇 개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드롭 섀도우, 이게 뭐라고요? 그림자 효과다. 이번에는 색깔 자체를 바꿔보는, 레이어의 색깔을 바꿔보는 요 오버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버레이는 색상 오버레이도 있고,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도 있고, 패턴 오버레이도 있죠? 한번 색상 오버레이를 한번 눌러보세요. 글씨를 클릭. 그럼 여기에 반영된 색깔이 바로 여기에 글씨죠. 바로바로 바뀌죠. 이미 텍스트를 다 편집하고 나서도 레이어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컬러를 편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체크를 다시 풀면 됩니다. 했다가도 설정을 다시 풀어버리면 되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디테일한 편집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조금 세련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글씨를 클릭했죠. 여기 그레이디언트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어떤 그레이디언트를 줄까? 그레이디언트라고 되어 있어서 좀 그렇지만 그라데이션은 들어보셨죠? 점점 색깔이 이렇게 진해지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까 이것도 각도도 내가 원하는 각도로 조절도 할 수가 있고요. 어떤가요? 느낌이 아까보다 좀 다르죠? 그냥 단순히 텍스트 분홍색 하나 있을 때보다는 그레이디언트 효과도 주고 그림자도 있으니까 뭔가 조금 더 디자인을 한 듯한 느낌이 저만 드나요? 네. 색깔이 안 나오는데. 색깔이 안 나와요. 사장님 특히나 제가 할 때 앞에 화면을 보세요. 제가 어떤 걸 누르는지 요거. 똑같은 거 눌렀는데 네. 그냥 뭐 파랑 기본상 여기 보시면 색상 오버레이를 체크를 풀어야 됩니다. 네. 이것도 순서대로 나오는 거니까 기존에 오버레이가 있었으면 체크를 풀고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만 체크해서 요거를 디테일하게 편집을 해보시면 아마 느낌이 나올 거예요. 잠깐만요. 빨간 계열에서 요거를 클릭. 요것도 제가 다 보여드리니까 제가 클릭해서 할 때는 색깔이 안 네. 나네.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 색깔? 화살표 눌러서 네. 옆에 화살표 더 눌러야겠죠. 보라 계열 한번 눌러요. 옆에 화살표. 네. 여기서 선택. 하고 네. 네 아마 이 바로 반영이 원래 돼야 되는데 예. 반영이 느리니까 일단 확인 눌러보시고 네. 확인. 그 다음에 이동 도구 클릭. 되죠? 오. 네. 자, 요거를 여기서 디테일하게 만져야 된다. 화살표를 눌러서 다들 놓치셨군요 여기서.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간 것 같아요. 다들 놓쳤으면 제가 잘못이죠. 해보세요. 저 생각이 안 나. 여러 개를 만들어 버리셨군요.
어쩌다 보니까 클릭이 많이 됐죠. 요거 눌러서 네. 파란 계열 눌러서 이런 화살표. 식으로 화살표. 공통적으로 다 놓쳤으면 제가 너무 빨리 한 거예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빨라가지고. 이것도 다양한 그런 효과 느낌이 있으니까 네. 글씨를 누르니까. 네, 다들 오셨으면 다시 안 보더라도 되죠. 이제 따라오셨죠. 너무 빨리 나갔네요 제가. 그레이디언트는 요 화살표 누른 다음에 또 한 번 어떤 계열의 그런 느낌일지를 요 화살표를 누르면서 네, 느껴지는 요 느낌을 보면서 네, 편집을 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감이 오셨죠? 네. 이거 산뜻하게 이걸로 봄이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각도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요게 낫네요. 자, 지금 그림자 효과와 그레이디언트만 살렸는데도 엄청나게 나은 느낌이 나죠. 네. 또 많이 쓰는 거는 사실 이 정도만 써도 글씨에서는 엄청나게 효과를 줄 수가 있지만 획이 테두리라고 했죠. 획을 눌러보면 말 그대로 테두리 효과를 이걸 또 안쪽으로 줄지 바깥쪽으로 줄지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글씨가 엄청 굵어졌죠? 그리고 또 글씨의 테두리 색상도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하얗게도 가능하고요. 이건 안 이쁘다 하면 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글씨에서는 이렇게 그레이디언트라든지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로 느낌을 조금 더 세련되게 줄 수도 있고요. 자, 이건 레이어 단위다 보니까 사각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각형에 대해서도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금까지 하신 거 확인 눌러서 적용을 해보시고 사각형 레이어도 한번 혼합 옵션 오른쪽 클릭에 혼합 옵션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레이디언트도 줄 수가 있고요. 이것도 테두리를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테두리 색깔은 까만색. 두께는 뭐 이렇게 안쪽으로 다양하게 이것도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패턴 오버레이 한번 알려드릴까요? 패턴. 자, 여기 보세요.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이런 패턴의 효과들을 내가 이렇게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이 지금 뭐 많이 없지만 인터넷에서 이런 패턴 오버레이에 해당하는 거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구하신다면 다양한 패턴들을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우리가 구성했던 것보다 조금 다른 결과물이 나왔죠. 갑자기 이게 뭐죠? 도메인이 엄청나게 다른 느낌이에요. 뭐 잔디밭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느낌을 다르게.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도메인 주소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이따가 로고도 만들어 볼 겁니다. 어떤 느낌의 로고를 나올지는 사장님이 또 하시다 보면 또 다른 느낌이 나올 거예요. 잔디밭이 낫네요. 잔디밭의 효과도 겉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층, 2층에 대해서 해볼 수 있는 메뉴 편집들은 한번 다 해봤는데 잘 안 되세요. 제가 글씨를 클릭해라 하고 했죠. 그럼 그레이디언트를 해제를 해야 되겠고요. 네. 체크를 풀어야죠. 체크를. 네. 이제 그 패턴들이 반영이 되죠? 패턴 오버에 다시 클릭해보세요. 여기서 다른 패턴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옆에 화살표 클릭해서 그런 다양한 효과들을 줄 수가 있죠. 항상
기본 메뉴가 아니라 글씨를 클릭해서 적용하고 끌 때는 체크 풀고. 아까 이 각도를 이렇게 쓸때 네. 약간 이렇게 드롭 섀도우에서 한번 드롭 섀도우 눌러보세요. 드롭 섀도우 각도를 한번 해볼까요? 아마 거리가 좀 짧게 돼 있어서 잘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건데 거리를 약간 조금 더 거리요. 살짝만 더. 네, 여기에. 네. 이 각도는 이제 바로바로 바뀌는 대로 반영이 돼서 보일 거예요. 나와보세요. 각도 바뀌죠, 이렇게. 놔야지 보이네. 레몬 트리에 대해서는 딱 배경이 좋네요. 오케이. 자, 배경은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배경은 어떤 거? 배경은요, 패턴 오버레이를 지금 해본 거예요, 그냥. 이거 체크를, 그 위에 그레이디언트를 풀고. 지금. 텍스트 레이어잖아요. 예. 네, 텍스트 레이어 말고 배경 레이어에 대해서 또 스타일을 줘야죠. 일단 이거는 확인을 하시고, 내려가서, 요 사각형에 대해서 오른쪽 클릭한 거예요. 오른쪽 클릭. 네. 그 다음에 혼합 옵션. 아, 사각형에 대해서 이제 편집을 하는 거죠. 아까 그거 틀리구나. 그거는 위에 글씨였고, 그죠? 알겠습니다. 패턴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글씨. 뭐요? 패턴 오버레이 글씨를 체크하지 마시고 글씨 클릭. 네, 항상 습관적으로 글씨를 클릭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여기에. 아, 원래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요 예. 나뭇잎 아래가 여기 적용이 되는데, 예. 이거 뭐야?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어, 그런 식으로 하시고, 네, 확인 눌러 보신 다음에 이동 도구 하시면 딱 네. 반영이 될 거예요. 되죠? 아, 그런 느낌을 바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다운받았던 이미지도 한번 여기다가 같이 합성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툴들을 활용하는 그런 스킬을 배웠고,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뭐 이런 의자를 한번 여기다가 갖고 와 볼게요, 한번. 자, 의자를 갖고 왔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그냥 밑에 깔려서, 예. 이게 제일 위에 있었다면 아예 안 보였겠죠. 왜냐면 배경까지도 흰색이니까. 제가 갖고 있던 이미지는요, JPG 이미지예요. 이 피사체만 딱 있는 게 아니라 흰색 배경까지 다 그냥 이미지 자체인 겁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거를 이대로 갖고 오니까 당연히 안 보이는 거죠. 뒤에는 다 깔려서. 제일 위층에다가 갑자기 이런 딱 그러니까 뒤에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피사체만 갖고 와야겠죠. 자, 잘 보세요. 이거 눕기 딴다 하고 표현을 하는데 들어는 보셨죠? 눕기 딴다. 요거를 본문이 아니라 메뉴에다가 그냥 놓으면 새롭게 열리죠. 이게 탭이 구분돼서. 이제 피사체만 한번 따와 보겠습니다. 자, 요 네 번째 거 도구가 개체를 선택해 주는 도구예요. 말 그대로 들어가니까 개체만 딱 선택이 되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개체만 선택해 주세요. 자, 개체만 선택됐죠? 이대로 컨트롤 C 옆에다가 레이어에다가 컨트롤 V 이제 사이즈만 좀 조절하면 될 것 같죠? 컨트롤 T 도메인을 위로 올려서 이제 배경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히 유사한 이미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이질감이 있지만 어쨌든 그대로 눕기 따서 만약에 인물 사진이라면 인물만 딱 따서 하는 것도 이렇게 쉽게 개체 선택 도구라는 위에서 네 번째 도구를 한번 활용해서 개체만 따온 다음에 본문에 한번 넣어보세요. 개체 선택 도구. 그대로 그냥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개체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만 하셔도 되긴 해요. 다시.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얘가 AI가 지금 개체를 따주고 있는 거예요.
개체만 따왔는데 약간 그림자 때문에 완벽하진 않고 여기도 지금 잘려 보였죠. 이게 흰색이다 보니까 네. 완벽하진 않아요, 애들이. 잠깐만요. 그러면 Shift를 누르니까 플러스가 나오죠. 이만큼 개체가 더 있었는데 못 뽑아줬네요. 더 뽑아주세요. 나왔죠. 요것도 요만큼만 더 추가를 해주세요. 아니면 이 그림자까지 다 한번 그냥 적당히 넉넉하게 일단은 해봤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림자를 좀 폭넓게 갖고 오다 보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개체만 따오는 걸 한번 해봐요. 컨트롤 T가 사이즈 조절이라고 했죠. 사이즈 이렇게 조절해서 이동. 이 정도면 됐죠. 개체만 따오는 걸 한번 해봐야 될 텐데 하나 더 열어야 되는데 그거. 그걸 이미지를 네. 여기 위에다가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 다음에 개체를 선택해주세요. 개체만 딱 줬는데 여기가 지금 흰색 배경을 못 따고 그냥 그대로 갖고 왔네요. 그죠? 알트 돌리니까 마이너스죠? 요거는 빼주세요. 근데 좀 디테일하게는 못 빼요, 얘가. 시프트는 또 더하기입니다. 하다 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대충. 컨트롤 C, 얘를 지우고, 컨트롤 V, 엄청 크네요. 컨트롤 T. 이런 식으로 원래 서로 다른 그런 거였는데 개체를 따와서 자연스럽게 위치할 수 있게 됐죠. 왜안 따라오지? 자, 요거를 다시 그게 아닙니다. 작업 내역 창의 작업 내역 다시 불러와서 창 네, 작업 내역. 자, 더 위로 올라가세요. 이거 살짝 더 올려보세요. 너무 많이 올리셨어요? 살짝 올리셔야 돼요. 요 위에 화살표를 눌렀어요. 한 단계만 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요? 그 위에 거. 이거요? 네. 하고 이동 도구까지. 하나 더 올라가야겠네요. 요 전 단계인 것 같습니다. 패턴 오버레이까지. 그 패턴 오버레이 여기 맨 밑에 거. 이거요? 네. 네. 요 상태였죠, 원래가. 예. 자, 이미지를 갖고 올 건데, 본문에다 갖고 올 게 아니라 요 메뉴에다 그냥 던져 놓으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던져라고요? 네. 이미지를, 이거 추리죠 이렇게. 그래도 되고요. 네. 이미지 이거 이거를 그 메뉴에다가 놓으세요. 어떻게? 오다 보면 네. 더하기 복사 나오죠? 이때 놓으세요. 네, 이때 놓으세요. 그럼 새로운 탭이 열렸죠? 아.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눕기를 따야죠. 이흰 네. 부분을 빼고 싶은데, 잠깐만요. 지금, 영어로 설치하셨군요. 아, 원래 있던 프로그램. 원래 Shift는 더하기가 되는데, 얘는 더하기고, 얘는 빼기죠, 지금. 네. 이 각각 얘도 옵션 바에서 더하기, 빼기가 나오는데, 기존 제가 설치해드린 버전은 Alt가 빼기긴 해요. 대충 이 정도 빼주세요. 대충 잘 빼줬죠? 네. AI가 이 정도는 잘 뺐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T, 사이즈를 조절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 정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잘하셨네요. 자, 지금은 이렇게 인물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피사체였는데 사실 요 배경과 딱 구분이 되는 피사체는 조금 더 쉬운 버튼으로도 추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른 노트북 아까 다운받았던 거 있죠? 노트북 3, 이걸 해볼까? 노트북 3을 메뉴에다가 갖다가 놓았고요. 피사체만 딱 따주세요 하는 버튼은 선택의 피사체. 근데 좀 허접하죠? 막 여기 잘 못 따왔습니다. 이게
흰색이랑 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구분선이 딱 있으면 이렇게 위에는 잘 따졌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개체 선택 도구에서 Shift를 누르면 더하기예요. 기존에 못 따왔던 개체를 이 중에 더 따주세요. 더 따주세요. 더 따주세요. 여러 번 하니까 되죠. 이제 컨트롤 C, 다시 제목 없음에다가 컨트롤 V. 크니까 줄이는 거 사이즈 조절 뭐라고 했죠? 단축키가 컨트롤 T였습니다. 네, 컨트롤 T. 오늘 단축키 많이 안 했어요. 오늘 배웠던 단축키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까지 해봤고요. 자, 10분 쉬고 마지막 시간에는 자, 이렇게 연습을 해본 거 바탕으로 로고도 만들어 볼 거예요. 물론 당연히 1시간밖에 안 배운 요 포토샵에 이런 걸로 로고가 나왔냐? 그냥 어차피 도메인 주소 쓰고 요 틀 안에 맞춰서 컬러감만 짝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사전에 창업과정 프로그램 열어보시면 포토샵 교육자료라는 폴더가 있어요. 파일들이 5개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편집해서 저장도 해볼 거예요. 일단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요거 한번 이대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파일에 저장 누르면 무슨 버전으로 저장이 된다? 포토샵의 편집 버전이다. 한번 위치 지정하신 다음에 한번 저장을 해보세요. 파일에 저장. 저는 그냥 제목 없음 1로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는데요.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거는 또 다르다고 했죠. 그거는 파일에 내보내기에 PNG로 빠른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이미지 확장자 중에 PNG 들어보셨죠? 이것이 PNG로 빠른 내보내기 해서 이미 아까 우리가 바탕화면에 제목 없음 1로 저장을 했는데 이대로 저장 누르면 바탕화면에 파일이 2개가 생겼겠죠? 제목 없음 1 아까 방금 제가 만든 버전이고요. 포토샵 버전으로 지금 저장이 된 것도 확인이 됩니다. 여기 저장하실 때는 기존에 우리가 작업했던 내역이 있으니까 포토샵 버전으로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PNG로 내보내기까지 해주시면 최종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까지도 다 되셨으면 10분 쉬고 진행을 10분 뒤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토샵 이렇게 3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 포토샵이 활용되는 가장 주요한 마켓이 바이마입니다. 바이마에 제가 제품 하나만 검색을 해볼게요. 아디다스. 자, 우리 경쟁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얘들이 포토샵을 정말 심플한 형태라도 로고라도 넣었죠. 네. 포토샵 많이 해놓으면 저렇게 여기 눕기 따서 넣고 로고 넣고 텍스트 넣고 이거는 그냥 이미지를 붙여놨네요. 얘도 눕기 따서 넣고 따서 넣고 텍스트 넣고 텍스트 넣고 텍스트에 획으로 정말 두껍게 했죠. 이거는 노란색 획을 바깥쪽으로. 자, 이제 이런 거 보고 사장님들도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으시겠어요? 집에 가서 이 정도 할 수 있을까요? 해보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배운 거 다 활용하는 거예요. 자, 요거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서 상품 페이지까지 들어갑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이미지들이 이렇게 크게 보이죠? 로딩을 하나씩 다 해서 다 로딩을 한 다음에 Alt Z 누르면 얘들 추출할 수 있겠죠. 이미지. 얘가 썼던 원본을 그대로 추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필요 없는 거 빼고. 자, 이대로 다운받은 다음에 얘가 만들었던 그 이미지를 우리도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죠. 얘가 요 발에서 잘라서 여기다 했고 뒤꿈치 잘라서 요거 잘라서 여기다 해놓은 거잖아.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테두리만 한 거예요. 집에서 연습을 이거 다운받은 다음에 얘가 만들었던 이 오리지널 원본대로 연습을 하시는 게
안 해보시고 그냥 다음에 오시면 나 포토샵은 어려웠어 하고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창업과정 사전 시험 들을 때 딱 듣고 포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한 몇 년 뒤에 저는 계속 셀러 활동 하다 보니까 포토샵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최소한의 편집은 알아야지 이거를 하다 보니까 다시 배웠어요. 사장님들은 오늘 배운 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집에 가서 연습을 해보시면 결국 여기 답이 이 메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함이니까 얘들 거 다 다운받은 다음에 아르트제트로 다운받은 다음에 편집을 얘네가 한 것처럼 만들어보는 연습을 집에서 좀 해보시면 사실 실력이 금방 늘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연습을 하는데 네. 이제 이제 오늘 배운 게 사실 저도 하다 보니까 네. 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좀 되게 막 하다 보니까 정신이 좀 없어서 네.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는 거죠. 막 네. 이거 따라가기 바쁘니까 네. 그럴 때 사실 어떻게 좀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나요? 극복이요. 물론 이제 많이 해봐야지 계속 눌러보고 해야 뭐 이제 적응을 할 텐데 이제 뭐 이런 키라든가 이런 거 이제 뭐 이게 오늘 그 교재를 뭐 이런 걸 별도로 주시나요? 교재 사장님이 오늘 받으신 교재대로 오늘 수업을 한 거예요. 아 여기에요? 네. 아까 제가 PPT 열어놓고 작업했잖아요. 네, 그게 여기 있는 건가요? 네. 교재 그대로입니다. 여기 교재 보시면 뭐 지금 뭐 88페이지 똑같이 있어요. 네. 그거대로 한 거니까 오늘은 또 마지막 시간 제외하고서 나머지를 다 녹화를 했어요. 제가 강의하고 사장님들이 하시는 것들을. 그래서 이따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집에서 복습하실 때는 영상 참고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랑은 또 한 3, 4주 뒤에 뵐 거예요. 포토샵 많이 연습하고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